두마게띠에서 시키오르 섬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시키오르에서 정착한 숙소는 ENN 리조트예요. 미리 예약하지 않아서 산호안 시내 쪽 숙소는 방이 없기도 했고요. 한국 사람들의 후기도 별로 없었지만 장박이 가능해서 예약했는데요. 웬걸 아주 평화롭고 한적한 위치에 정겹고 널찍한 테라스가 있는 숙소였어요. 두마게띠에서 시키오르로 돌아온 날, 이날 시키오르의 종교 관련된 페스타식이었대요. 저녁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돼지 숯불구이인 레촌부터 다양한 음식들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부유하지는 않지만 이런 정이 넘치는 문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덕분에 감사하게 잘 먹고 이 레스토랑에 저는 단골 손님이 되었답니다. 투보드 비치의 가이드 친구가 현지인들만 주로 가는 새로운 포인트로 데려가줬어요. 들어가자마자 처음 보는 물고기였는데요. 줄무늬 파이프 물고기인 것 같아요. 맞나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보니 커다란 거북이가 보입니다. 저도 따라가 보았어요. 그닥 저를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주 갔었던 보홀의 발리카삭 아일랜드의 거북이는 워낙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든 없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 거북이들은 조금 더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봅니다. 덕다이빙으로 내려가니까 거북이도 움찔합니다. 역시 저를 피해 유영하네요. 이럴 때 마냥 짝사랑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언젠가는 교감할 날이 오겠죠? 동굴 같은 느낌의 프리다이빙 포인트도 있어요. 유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깨랑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잠수풀에서 다이나믹을 배울 때 보통 바닥을 보고 가잖아요. 다이나믹은 프리다이빙의 한 종목인데요. 물속에서 숨을 참고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를 말해요. 그런데 바다 펀다이빙은 바닥뿐만이 아니라 앞, 뒤, 좌우, 옆 아주 민감하게 잘 봐야 돼요. 잠수풀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 이 바닷속은 주변의 산호초들의 형태가 다 다르고 산호들이 거칠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바다뱀처럼 위험한 해양 생물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포인트요. 정말 예뻤어요. 초록빛깔 물고기떼가 아주 장관이었는데요. 투보드 비치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무튼 바다는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바다 펀다이빙을 하면 팔이나 어깨에 긴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한국에서 프리다이빙 팀을 이뤄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혼자 펀다이빙을 직접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스킬을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다이버 분들의 경험 이야기도 무척 궁금해요. 혹시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경험 나눠주세요. 궁금합니다. 또 저 진짜 궁금한 게요. 보통 펀다이빙을 하면 한번 다이빙할 때 숨을 얼마나 참는지예요. 저는 길게는 50초 넘게 참는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에요. 정말 예쁜 포인트예요. 잠시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숨을 더 참을 수 있어도 바다라 더 진행하지 않고 다이빙 컴퓨터에 50초 알림을 맞춰놓고 알림이 울리면 슬슬 올라가요. 보통 잠수풀은 파도나 조류가 없어서 평온하기 때문에 바다 펀다이빙의 2배 이상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도 잠수풀에서 2분 넘게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었는데 바다는 딱 반토막 숨참기인 것 같아요. 프리다이버 분들의 펀다이빙 숨차기 시간도 진짜 궁금했어요. 다이빙 후에 탐바야난 레스토랑에서 점심과 저녁을 모두
다음날 투보드 비치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동굴 같은 산호지형을 통과합니다. 딱 통과할 때의 성취감과 기쁨은 해본 사람들만 알 거예요. 이게 뭐게요? 이거 해삼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샌드에 해삼이 떡하니 있어서 신기했죠? 가까이에서 보면 바게트 빵 같기도 하고요. 재밌습니다. 투보드에는 니모도 많아요. 크고 작은 다양한 물고기도 많지만 저는 역시 니모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 도도한 자태 때문일까요? 니모를 보러 한 번 더 잠수를 시도합니다. 봐도 예뻐 죽겠어요. 메퉁이래요. 이빨이 있고 포식성이라 물고기들을 한 입에 잡아먹는다는 무시무시한 고기인데요. 덩치가 큰 사람은 많이 무서워하네요. 물고기들이 자꾸 도망가서요. 카메라에는 잘 담지는 못했지만 투보드 비치 바다에서 실제로 보면 물고기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저 보트 보이죠? 옆에 코코그로브 다이브 센터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는 팀인데요. 별이님 부부와 포테이토님이에요. 별이님이랑은 두마게티에서 만났는데요. 우연히 시키오르에서 또 만나서 친해졌어요. 정말 인연이죠. 오후에 혼자 한 번 더 다이빙을 했는데요. 오전부터 마스크에 물이 새는 거예요. 하필 오늘 물고기도 이렇게 많은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걷잡을 수가 없어서 계속 힘들어하니까 가이드 친구가 본인 마스크를 써보라고 잠시 바꿔줬어요.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요. 여전히 물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도대체 멀쩡하던 마스크에 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나요? 아, 잠깐만요. 니모예요. 여기 말미잘이 너무 신기해요. 아무튼 마스크에 물이 샜던 이유를 알았어요. 바로 선크림이 범인이에요. 해파리 쏘임을 보호하려고 해파리 방지 선크림을 덕지덕지 발랐는데요. 그 선크림이 유분기가 엄청나거든요. 너무 미끄러워서 물이 샜던 것 같아요. 선크림을 유분기가 좀 덜한 걸로 바꾸니까 마스크에 물이 새는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이드 친구가 알려준 팁인데요. 해파리 방지 선크림 대신에 이 친구들은 뭘 바르는지 아세요? 바로 바셀린을 발라요. 제 생각인데요. 해파리 방지가 되는 것은 미끄러운 유분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얼굴을 제외한 몸에는 해파리 방지 선크림이 없을 때 바셀린은 한번 시도해 볼 법한 것 같아요. 물에서 만난 가이드 리코가 제게 무언가 있다고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 봅니다. 와, 아기 거북이 같아요. 작고 귀여운 거북이였는데 미안하게도 겁을 좀 먹은 것 같아요. 피하지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네요. 프리다이버 분들은 여행에 웨이트벨트를 가지고 가시나요? 웨이트벨트는 프리다이버가 잠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납덩이를 실리콘 벨트에 매는데요. 저는 주로 2kg 정도를 차요. 이게 좀 무거워서 여행 갈 때마다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전 장박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번 빌릴 수도 없고 가는 곳마다 대여를 안 하는 곳도 있고 해서요. 좀 번거롭긴 한데 한 달살이 여행이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확실히 웨이트벨트를 차면 물에 잘 가라앉아서 물고기들도 좀 덜 도망가기도 하고요. 바닷속을 보는 재미가 더 쏠쏠해요.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한동안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들이 겁내하지 않고 제 주변에 모이기 시작해요. 이때 고프로를 찍으면 평소보다 많은 물고기들을 찍을 수 있어요. 사실 공기통으로 숨을 쉬며 편하게 바닷속을 탐험할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정말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프리다이버는 숨을 참아가며 탐험하는 극한 취미이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죠. 짠! 거북이를 발견했어요. 가이드를 하고 있던 파노이가 저를 잠깐 찍어줬어요.
투보드는 혼자 놀아도 주변에 가이드들이 많아서 지켜봐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전 혼자 다이빙을 할 때에는 깊이 내려가지 않고 스노클링 위주로 해요. 혼자니까 안전이 최고잖아요. 거북아 안녕. 자세가 아주 편해 보이네요. 이렇게 이틀간의 산호 안에서의 프리다이빙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